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창업교육 시리즈 3단계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창업이란 전 단계에서 교육을 꾸준히 받아오셨다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외우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창업이란 정부나 민간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법인, 연구소, 기술가치평가, 벤처기업 확인 등 6가지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창업교육과정 총 5단계 10개의 과정 중에서 이번 시간은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2단계까지 교육 수료자, 즉 준비된 창업의 개념,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완료를 하시고 본인의 가장 적합한 창업 형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과정을 갖다 마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된 창업을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가장 적합한 형태가 어떻게 접근을 갖다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사업은 지금 본 교육과정은 창업 단계까지입니다. 창업 단계까지 하는 게 목표이지만은 실제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창업은 기초 골격을 갖다 창업에 기업을 설립을 하는데 기초 골격을 갖다 하는 상태지, 이제 창업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사업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됐던 거고 앞으로는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교육 과정은 다른 과정하고 다르게 창업 이후에 실제 사업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갖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혼자서 창업을 갖다가 완료하는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건지, 그리고 특히나 창업 보육 기관이라든지 창업 보육 대학교라든지 학원들, 여러 가지 정부나 민간 쪽에 창업 보육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지자체도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기 위해서 이 제대로 된 준비된 창업 이후에 어떻게 이 기업들을 갖다 서포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먼저 연령대별로 청년, 중장년, 실버 이 3가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준비된 창업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본 교육과정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즉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층, 재기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재소자 같은 분들은 실제 스스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기에는 조금 제약 조건을 많이 갖고,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제약 조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창업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구조조정 기업, 경영 애로 기업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퇴직자, 동창회, 육자산업, 고급 연구 인력 등 최대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를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고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나리오를 갖다가 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구성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나리오에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갖다 했습니다. 자, 앞 단계 쪽에 그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된 창업의 10단계, 2단계 교육과정이 있었죠. 10단계가 작업 역량 진단서부터 벤처기업 확인까지의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10단계 있다고 학습했죠. 그리고 준비된 창업의 요건,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벤처기업 확인까지 6개의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정부와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것은 제대로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거죠. 정부 R&D 과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민간 쪽에서 투자 유치를 갖다 엔젤 지금 창업 초기이기 때문에 엔젤이 주 타깃이 되겠죠. 민간 쪽에서 투자 유치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을 갖출 수 있다. 이 목표를 갖다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단계를 거치면서 1단계 아이템 도출 과정,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 창업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기술가치 평가를 받고, 이때 기술가치 평가를 갖다 받게 되면은 때로는 이 기술 가지고 평가 보정을 기술가치 평가 보정 대출도 받을 창업자금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는 안 된다고 그랬죠. 법인 협동조합도 법인 협동조합은 출자의 개념으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법인을 설립을 하고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받으면은 정부와 창업 요건들 6가지 요건들도 다 갖춰지고 정부와 민간의 투자 유치 요건도 갖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본 과정은 특허와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2단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준비된 창업 10단계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스타트 창업기업에서 이 2개 사이트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K-스타트업과 K-스타트업 그리고 비즈인포 2가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창업기업들이 필요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 2개 사이트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 2개 사이트를 항상 끼고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비즈인포에서는 지역별로 내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데 따라가지고, 그리고 정부 기관 부처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속한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인정받은 거 있죠. 기업체들 중에서 왜 이게 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과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점 1점 내지는 민간 쪽의 투자 유치보다도 정부의 투자 유치라든지 융자를 지원 사업을 갖다 받을 때는 이 기업들을 우대를 갖다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건데, 우리 쪽에서 우리 기업에서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뭐가 있을 건지를 갖다가 검색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마찬가지로 가점을 안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쪽에 여기에 가점 부분을 갖다가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점 우대 인정제도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기업 형태, 중소기업, 중견, 소상공인, 전통시장, 1인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까지. 예비창업자도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인정,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여러가지 인정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여기에 벤처기업도 있고 여기 연구소 보유 또 있죠. 준비된 창업 요건 중에 하나의 두 개가 벤처기업하고 연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갖다가 복수기로 내 마음대로 조정해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융은 융자를 말합니다. 융자, 그리고 기술, 인력 지원,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그 인력 채용을 갖다 할 때 정부의 지원 자금들을 갖다 해줍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있고, 내수는 내부의 판매 촉진,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창업은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말하고, 경영은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회계라든지 세무, 법무, 특허 같은 다양한 이런 경영 지원 부분을 갖다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도나 동반성장은 대기업하고 대중소상생 같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동반성장 사업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이 사이트 조금 전에 했던 K-스타트업과 비즈인포 이 두 가지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K-스타트업이 정부의 예비 창업 기업들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이런 쪽에 교육이라든지 내가 사업장이 없다. 사업장을 갖다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쪽이더라고 했을 때는 반면에 비즈인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 사업 정보를 갖다 여기서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인 맞춤형 정책 자원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직접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월별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 여기에 종료된 사업들, 그리고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그렇게 언제든지 1년 12달 조회를 갖다 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본 교육과정에는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계속 법인 했는데 갑자기 웬 협동조합이 궁금하시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협동조합, 창업기업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준비된 창업교육과정 이외에 실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제 물건을 팔아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인력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갖추고 제안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모이에서도 다모이 협동조합을 만들 거고 지금 준비된 창업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배출된 기업들이 사업을 같이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끌고 당겨주면서 할 수 있도록 이 협동조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조금 하십사라고 해가지고 전체 시나리오에서는 이 협동조합을 갖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동조합의 내용을 조금 담았습니다. 크게 상법상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일반 회사하다 그러면 이게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이거 2012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농협, 수협, 신협 같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전서부터 했던 거고 일반적으로 그 외에 생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에
누구나 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5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별도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 법에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1인 1표, 즉 민주주의적으로 이쪽에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가 51% 이상의 대주주가 의결권을 갖다 행사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개인, 조합은 사람 기준입니다. 즉 5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5명이 똑같이 출자가 돈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1인당 한 표입니다. 즉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되겠죠. 그분들이 1인당 한 표씩 해가지고 그걸 한다. 즉 민주적으로 조직을 의사결정을 갖다가 한다라는 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주식회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그래서 이거는 인적 결합이라고. 다른 부분들이 물적 주식회사는 대표적으로 돈, 즉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적 결합인 반면에 이거는 협동조합은 사람이 중요해서 인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즉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혼자서 우리 공동법률사무소라든지 그런 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업자들이 혼자서 할 수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된 업체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업을 갖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자재를 갖다 공동 구매를 갖다 한다든지 공동 판매를 갖다 한다든지 사업자들이 공동의 우리 택시 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택시 노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택시 회사들이 연합해서 구성을 갖다가 공동이익을 추구를 하는 형태로 하죠. 마찬가지 이게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이거는 구매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자 협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판매를 갖다가 공동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자 협동조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생협 같은 경우는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즉 물건을 우리 공동 구매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좀 싸게 공급받는다든지 안전하게 공급을 받는다든지 하기 위해 가지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형태로 주부라든지 할아버지 대학생이라든지 그 대리운전 기사들도 이런 대리운전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연합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소비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또 요즘 학생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된 소비자 협동조합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로만 구성돼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로따로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우리 공동으로 직원으로 해가지고 대리운전 월급제로 우리가 스스로 월급제를 만들어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직원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는 공익이라든지 이 사회적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구성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보다도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엮여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조합이 된 형태가 바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본 시나리오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스스로 이 협동조합으로 소비자와 직원과 사업자가 출자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같이 연합이 돼 가지고 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즉, 이 부분들이 해가지고 실제 서로 협력을 통하고 서로 시너지를, 투자자들도 모두가 이익되는 형태.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형태로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 그리고 누구에게 모두에게 이익적인, 즉 준비된 창업을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서포팅, 다중이해관계자, 즉 소비자와 기업들, 공급자를 모두가 만족시키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 시나리오에서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충분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 교육과정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령대별 준비된 창업과정, 즉 첫 번째로 청년 준비된 창업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뵙시죠.